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서울시 온실가스 총량제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가 뭐냐 하면요, 건물마다 온실가스의 적정 배출량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참고로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온실가스 총량제 능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는 이러한 미국 사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시가 사실 이 온실가스 총량제를 엄청 예전부터 도입을 한 도시예요. 이 뉴욕은 장점이 데이터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배출량 이런 거 상세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제도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럼에도 또 유연성도 있어서 계속해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서울도 여기서 빠질 수 없는데요. 서울은 건물의 유형을 12개로 구분을 했고, 이거는 뉴욕하고 차이점인데 뉴욕은 60개로 유형을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 유형별로 단위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이것을 도입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해관계자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이유는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에서 이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온실가스 총량제보다는 배출권 거래 방식이나 탄소세 부과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왔습니다. 제가 메모를 조금 해봤는데요. 좀 인상 깊었던 의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따른 제외할 수 있을 만한 종합제도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간이나 비상담을 따라서 우리가 체감하는 기관에 따른 권수성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인 시점에서 시작점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지 유도책으로 혜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현준 소장님께서는 이것이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작동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용도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잡아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동훈 변호사는 지금 어떻게 줄인다라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가동이나 보일러 가동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좀 주셨고, 그리고 이행수단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방법이나 준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징벌적인 수단인데 오히려 돈만 뜯어가는 수단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홍익대학교의 유종민 교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온실가스 총량제보다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더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량제보다는 감축에 대한 거래, 의무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욱더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황인창님께서도 재미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 구매에 대해서 충청남도도 서울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도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재동님께서도 이것이 빅데이터 그리고 AI 모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주장 해주셨습니다. 유기영님께서도 서울을 넘어서서 전국 대상으로 총량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객체중인지 거체중인지 등급을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허재선 국토부 사무관께서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산업부하고 국토부도 이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온실가스 배출이 사실 건물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발전과 산업
배출에 조금 더 이 규제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에 대한 정보가 민간에 좀 더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설계 인증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플로어에서도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서울연구원 관계자분께서는 이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해서 제도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하고도 연계되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함께 총량제를 설계하는 업체에서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영국 사례를 들면서 영국은 금융사가 건물에서는 민간이 온실가스 배출을 이끌어 나가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융사에서 ESG 이행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영국을 벤치마킹해서 금융사와 기재부에서도 같이 이 총량제에 대해서 협업해야 한다라는 주장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물 운영자도 한 분 오셨는데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요. 서울시에서 그 많은 데이터를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BEMS가 뭐냐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이 표준 규격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친환경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두 가지의 현실적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한솔님께서 히트펌프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전기 활용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규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황인창 박사님께서도 뉴욕의 예시를 들면서 뉴욕은 사실 2010년 초반부터 건물주들을 괴롭혀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뉴욕에 비하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을 기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경제 쪽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장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하셨는데 숙명여대 교수님이십니다. 이분께서 결국에는 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그리고 경과 진행이라든지 뭐 인센티브 이런 것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낮춰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